자, 우리가 그 프레임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뷰를 하나만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뷰를 하나만 보여주니까 여러 개가 중첩이 되고 그래서 뷰의 가시성 속성, 자, feasibility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뷰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거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잘 알아야 우리가 화면을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지금 우리가 했던 그런 레이아웃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위젯들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텍스트 뷰, 버튼,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거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만들었던 프레임 레이아웃 이런 탭들이 있는데 Close All 누르면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Close All 하면 탭이 전부 사라지겠죠. 자, 왼쪽에 요 화살표 줄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줄어들 겁니다. 자, 파일 눌러서 New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누릅니다. 자, 그래서 My Basic Widget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org android town widget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베이직이라고 할까요? 자, 베이직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my basic widget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되어 있고 org android town basic이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compile with를 4.4 키캣으로 선택하고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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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누릅니다. 자, My Basic Widget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자, 거기에 화면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Hello World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자,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었는데 이 텍스트를 이 텍스트 뷰에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위젯이죠. 거기에 글자를 바꾸려면 오른쪽 아래 Properties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바꾼다 그랬죠. 자, 시작이라고 하는 걸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자, 요런 요만한 크기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선택하고 보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다른 속성들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텍스트 사이즈가 있네요. 자, 텍스트 사이즈 이게 뭐예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30 dp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하면 자, dp sp하고 dp가 뜨죠. 자, dp 입력을 하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글자 크기를 바꿀 수가 있네. 이게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쭉 내리다 보면 또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해 볼까요? 볼드라고 하는 거 있네. 볼드 선택하고 OK 누르면 볼드체가 됩니다. 여기 뭐 크게 차이가 없이 보이는데 약간 볼드체 진한 두꺼운 글자가 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텍스트 뷰에 보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모양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 있네요. 자, 텍스트 컬러 선택을 하고 보면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자, 그죠? 뭐 이런 게 쭉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타일 뭐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드로블 디멘전 이게 뭘까요? 나중에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속성들이 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자, 텍스트 컬러 말고 여기 보니까 자, 텍스트 컬러 힌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아, 텍스트 컬러 힌트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자, 요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at android 땡땡 컬러로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at android로 시작하는 거는 이 안드로이드 API 또는 OS 쪽에서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라이브러리 또는 API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속성을 접근할 때 at android로 속성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컬러라고 해서 미리 정의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데다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at 하고 자, 안드로이드 땡땡 한번 해볼까요? 자, 컬러 있네요. 컬러 슬래시 하고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자, 홀로로 시작하는 것들은 홀로그램 같은 색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홀로 오렌지 다크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홀로 오렌지 다크라고 하니까 요렇게 되네요. 그쵸? 홀로 오렌지 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 X 표시, 에러 표시가 납니다. 자, 이거를 왼쪽에 프로젝트로 가서 봐도 에러 표시가 나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버전에 따라서도 에러가 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자, 빨간색 표시 위에 갖다 놓으면 자, API 버전이 API 레벨이 14 이상인 경우에만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다가 샵 어떻게 할까요? FF 0000 FF 뭐예요? 그러면 알파 값은 FF니까 투명하지 않게 그죠? 불투명하게 해놓고 RGB에서 블루 값이 FF니까 파란색이 되겠죠. 자, background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자, background라고 하는 거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background가 어디 있나요? 자, background 여기 있네요. 그죠? background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샵 붙이고 마찬가지로 ff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00 어떻게 할까요? ff 00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하면 노란색이 되네요. 배경색이 노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쭉 다시 올려서 레이아웃 파라미터에서 가로 방향의 크기 자, 가로 크기 width라고 하는 거를 wrap content가 아니라 match parent로 바꿔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글자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가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 뷰가 가로 방향으로 꽉 채우고 있으니까 그 안에 글자를 가운데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해봤던 것처럼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 기억하나요? 자,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운데 그래비티죠? 네. 레이아웃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을 먼저 줄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이제 액티비티 main.xml로 가서 한번 넣어볼까요? 텍스트 뷰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에 속성을 한번 넣어봅니다. 자, 안드로이드 땡땡 어떻게 해요?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아니라 그냥 그래비티가 되겠죠? 자, 텍스트 뷰 안에서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 입력을 하고 이퀄부터 다시 입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센터 허리젠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엔터 치고 자, 큰 따옴표 넣고 자, 슬래시 꺽쇠 표시하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컨트롤 S 누르고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가보면 자, 글자가 가운데로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패딩이라고 하는 거 안드로이드 땡땡 자, 패딩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20dp 정도 주고 컨트롤 S 눌러서 다시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가보면 이렇게 공간이 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몇 가지 속성을 좀 바꾸다 보면 야, 이런 식으로 좀 바꾸다 보면 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보이게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자신감이 들 겁니다. 자, 이게 텍스트 뷰를 지금 우리가 바꿔본 거고요. 자, 이것처럼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는 속성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을 보니까 여기에 왼쪽에 팔레트에 폼 위젯의 버튼을 보니까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런 게 있네요. 그죠? 네,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런 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라디오 버튼 한번 해볼까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건 선택이 안 되는 그게 이제 라디오 버튼인데요. 자, 여기 보면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디오 버튼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걸 먼저 화면에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뭐 빠져나가네요. 그죠? 자, 뭔가 잘못했을 때는 컨트롤 Z 버튼, 컨트롤 Z죠. 컨트롤 Z 버튼을 하면 다시 원상태로 갑니다. 자,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자, 이 텍스트 뷰의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 갖다 놓으면 그 안에 라디오 버튼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라디오 2라고 하는 걸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얘만 없어지겠죠. 자, 오른쪽 아웃라인에서 지금 한 겁니다. 자, 라디오 버튼 두 개가 있는데요. 라디오 0이라고 하는 ID 값을 가진 이걸 선택을 하고 자, 위로 쭉 올려보면 텍스트라고 있죠. 자, 이거를 라디오 버튼 자, 프로퍼티스에 보면 텍스트가 있는데 라디오 버튼이 아니라 이거를 남자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자, 라디오 2를 선택하고 라디오 버튼 텍스트 속성을 여자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럼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라디오 버튼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자,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ctivity main.xml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라디오 버튼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자,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뭐가 있었죠? 리니어 레이아웃은 방향을 주고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자, 오리엔테이션 자, 이퀄 한번 해볼까요? 이퀄부터 입력해 보면 허리젠틀 있네요. 허리젠틀 입력하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가보면 가로 방향이 됩니다. 아,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라디오 버튼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는데 그 라디오 버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예, 보이게 하느냐, 정렬할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자,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어떻게 할까요? 자, 레이아웃 밑줄 긋고 마진이라고 하는 거 한번 줘볼까요? 그렇게 해서 20dp 한번 줘보고요. 밑에 있는 라디오 버튼도 똑같이 여기다가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선택하고 컨트롤 C 했죠? 자, 여기다 커서 갖다 놓고 컨트롤 V 한번 붙여봅니다. 자, 여기 큰 따옴표가 자동 들어가서 이렇게 됐네요. 에러가 났네요. 자, 컨트롤 S 누르면 되겠죠. 자, 여기 에러 표시가 떴네요. 자, 에러 표시는 왜 떴을까요? 자, 무슨 엔터 표시 같은 게 여기 자동으로 들어갔던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피컬 레이아웃을 갔더니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라디오 버튼의 레이아웃 마진 뭐예요? 이 라디오 버튼의 바깥쪽에 여백을 주는 겁니다. 남아있는 공간을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 라디오 버튼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 수가 있구나. 버튼의 종류가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 상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 왼쪽에 팔레트에서 보면 텍스트 필즈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텍스트 필즈 안에 가보면 입력 상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위에 ABC라고 되어 있는 거를 끌어다가 화면에다 한번 갖다 놓습니다. 자, ABC를 끌어다 갖다 놓으니까 입력 상자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이미 입력 상자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추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edit text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edit text 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자동으로 얘가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텍스트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입력 상자는 글자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할 일은 사실은 개발자는 별로 없고요. 화면을 처음에 만들 때는 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id 입력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자, 이렇게 약간 회색 빛깔로 해서 id 입력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처음에 설명글이 나오는 거를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앱을 쓸 때, 자, 그거를 여기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실제 입력한 값이 아니죠. 자, 사용자가 입력을 하려고 하면 이게 값이 여기에 id 입력이라고 하는 글자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두 번째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그래요? 자, 비밀번호 입력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입력 상자가 있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하는 설명을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왼쪽에다가 텍스트 뷰를 넣어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실제 한번 실행을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 미디어 가보면 이미지 뷰 말고 이미지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자, 이미지 버튼은 뭐냐? 한번 가서 한번 해보죠. 자, 이미지 버튼이라고 하는 거 화면에 추가를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쭉 보이게 됩니다. 자, IC 런처라고 하는 게 우리 안드로보이 기본 아이콘이에요. 자, 이거를 선택하고 OK 누르면 이렇게 화면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지 뷰의 src 소스라고 하는 속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액티비티 main.xml로 가보면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이미지 버튼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고, 자, 여기에 src라고 하는 속성에 add drawable 뭐예요? 자, 우리가 이미지 res 밑에 drawable 관련된 폴더, drawable로 시작하는 폴더가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그걸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저장,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해서 이게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un as Android Application 누르면 실행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실행했던 거는 여기 시스템 백키를 눌러서 닫고요. 얘가 이제 실행되기를 기다려 보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건 뭐예요? 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장 기본적인 위젯들이 있어요. 자,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뷰라고 한다. 또는 보이지 않는 화면에 추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뷰라고 한다. 그 중에서 버튼처럼 이렇게 컨트롤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위젯이라고 한다. 그죠?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뷰를 담을 수 있는 걸 뷰 그룹이라고 하는데, 화면의 배치와 관련된 걸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자, 우리 기본적인 거 해봤었어요. 자, 그 중에 버튼, 자, 여기 라디오 버튼, 오, 하나 선택하니까 하나 없어졌죠. 자, 아이디 입력 딱 누르면 여기에 아이디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아이디, my 아이디. 자, 글자가 자동으로 없어지죠, 그죠?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거는 이미지네요. 오, 근데 이미지 버튼이라서 이미지가 올라간 버튼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입력 상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자, 입력 상자 갔는데, 자, 입력 상자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자, 우리가 보면 글자가 다 보이잖아요, 그죠? 비밀번호는 글자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일종의 점점점점 이렇게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자, 원본 XML로 가서, 자, 여기다가 자,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자, input typ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equal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input type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type text password라고 하는 거 선택해 볼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 자, 이게 뒤에 거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슬래시 꺽쇠를 다시 입력을 해야 되네요. 자, input type이라고 하는 걸 text password라고 하는 입력을 하고 컨트롤 S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 패스워드 값을 입력했을 때 보이는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입력 상자, edit text라고 하는 입력 상자가 있을 때 여기 밑에 뜨는 키패드의 유형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아니면 입력되는 값을 보여지는 형태를, 자, 이렇게 패스워드 형태로 보이죠?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게 input type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자, input type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런 기호로 입력할 수 있게 하겠구나. 키패드가 뜰 때, 자, 자동으로 키패드가 뜰 때 그 키패드의 타입을 지정할 수 있게 하겠구나. 왜 여기는 키패드가 안 떠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이 에뮬레이터 만들 때 에뮬레이터의 속성을 키패드가 그 하드웨어 키패드가 없는 걸로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거 어떻게 하죠?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자, 이 버튼 눌렀습니다. 그죠? 자, 여기 에뮬레이터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하는 에뮬레이터 만드는 화면으로 가서 얘를 선택하고 에디트 눌러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여기 하드웨어 키보드 프리젠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하시면 키보드가 없는 형태가 돼서 소프트웨어 키패드가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위젯들의 속성들, 대표적인 몇 가지 속성들을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화면에 들어가는 거, 자, 이런 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화면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좀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반복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저렇게 만들어 봐야지,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화면 만드는 게 충분히 연습이 돼야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구성하고 기능을 막 붙이는 게 좀 익숙해질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몇 번 얘기하지만,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다른 기능들을 하는 게 굉장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초적인 위젯의 속성을 좀 수정해 가면서 어떻게 화면에 보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